요즘 대출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대출 경력 20년, 대기업 대부계에서 근무하시는 전국 1등 대출 상담사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리인뷰 2차, 어떤 대출 상품이 유리할까요? 일단 경동 리인뷰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9억 이하도 있겠지만은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요즘에 유행하는 상품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제일 유리합니다. 근데 9억 이하 아파트여야 되기 때문에 9억 이상은 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너무 작겠죠.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 특례는 한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는 9억 이하의 아파트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는 저렴하다. 네, 그게 제일 지금 현재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상품은. 그러면 이제 다른 대출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입주 때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서로 은행들이 경쟁을 많이 할 겁니다. 집단 대출을 많이 이제 상품들을 많이 들고 나올 건데 지금도 몇 개 은행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요즘 그 수요자분들이 제일 고민인 부분이 DSR, DSR이 많이 나오는 그 쪽은 이제 보험사나 새마을금고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DSR이 나는 40%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일반 은행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게 현실적인 그 현재 기준입니다. 은행권이라면 조금 더 낫죠, 금리는. 예. DSR 저희가 많이 접하는데요. 아마 잔금 대출 진행하시는 분들 정말 DSR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DSR 뭔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DSR은 시행된 지가 한 4년, 3년 정도 됐지만은 DSR이라는 게 내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 치면은 내가 연 얼마만큼의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하는 식이 DSR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 내 소득 대비 부채를 얼마만큼 갚을 수 있나의 능력을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택대출 상품 평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 현재 금리 그래도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3.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수준이 지금 일반 은행권들의 금리고요. 물론 그 은행권에 가셔서 조건들을 다 맞춰 주셔야지만 그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안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거의 4%가 넘어가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직장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건가요?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옛날처럼 집단 대출이 0.5% 이상 더 싸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엔 더 많이 쌌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많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집단 대출이라 해서 특별히 더 싸다 이런 거는 조금 저금리일 때고 현재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 대출 금리랑 집단 대출 금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집단 대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집단 대출이라는 게 이제 중도 상환수료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밖에서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집단 대출 쪽에서 신청하는 게 중도 상환수료 조금 더 적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집단 대출 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지, 금리는 지금 현재 고금리 시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도 차이도 큰가요? 집단 대출이랑 일반이? 한도 차이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집단 대출을 하는 경우는 바깥에서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받으라고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창구로 가보셔봤자 다시 집단 대출 쪽으로 가시라고 돌려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집단 대출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수수료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중간에 갚아버릴 때 네.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게 안 내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은 그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에 특판 상품을 팔 때는 중도상환수로 100% 없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현재로는 이제 그것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자본이 작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이제 자본금이 작다 보니까 그것도 줄이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그 중도상환수를 아예 안 내는 방법은 거의 없지만은 일부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쓰면 중도상환수로 100% 면제되는 것도 있고, 일반 은행보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행의 보통 중도상환수료가 한 1%에서 1.5% 정도 사이에 있긴 하나, 보험사들은 거기서 한 절반 정도, 한 0.6에서 0.7 정도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중도상환수료는 적지만은 금리가 은행보다 더 높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1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네. 뭐 그런 은행들이고, 2금융은 새마을금고, 농협, 삼성생명, 그리고 신협,
또 교보생명 그런 것 보험사 상품들이 있는데요. 네. 그럼 1금융, 2금융 어떻게 이제 내가 나한테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지금 경동 레인뷰로 만약에 봤을 때는 이제 내 자본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1금융권에서 일단 먼저 신청을 해보시고 그 DSR이 들어오는 만큼 최대한 받으시고, 만약 1금융에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뭐 새마을금고나 뭐 보험사 쪽으로 해서 이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노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금융 쪽이 DSR을 조금 더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10% 정도 더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네, 쉽게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는 1금융권은 DSR이 40, 40%. 그리고 저희 그 보험사들은 이제 DSR이 50이기 50%. 때문에 대출 한도가 뭐 은행에서 5억이 나온다면 보험사 쪽으로 가시면 한 6억 정도, 한 1억 정도 더 나온다. 20% 정도 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대출로 따졌을 때는. 예. 근데 금리는 조금 더 집단대출 조금 더 조금 더 높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큰 부담스럽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까 더 작다고 하셨기 더 때문에 작습니다. 예, 그거는 계산해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많이들 물어보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 예.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고 국민의 권리고요. 아.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이제 대출을 받으시고 나서 6개월 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고지를 하도록 이제 고객님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 은행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 편이고요. 없었어요. 없지만은 그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많이 들어주는 은행을 정부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뭐 어떤 은행은 더 많이 해주고 어떤 은행은 적게 해주고 어떤 보험사는 많이 해주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준 편입니다. 예. 저 마지막 질문요. 대출 많이 쓰면 안 좋지만 지금 너무 분위기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내 집도 안 팔리기 때문에 네.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맞는데, 이 상황에서도 대출 상품 잘 고르는 방법, 효율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일 먼저 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DSR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난 신용대출을 먼저 받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청약저축이나 예금이나 뭐 내가 넣어놓은 보험에 대해서는 그 보험 약관 대출, 뭐 청약 예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대출을 받는 게 DSR이 더 작게 먹힙니다. 신용대출은 마지막에.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이 확 떨어지죠? 신용대출 2천만 원 받는 게 담보대출 거의 1억 받는 효과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대출이 없는 게 차량 대출입니다. 캐피털이잖아요. 네, 네, 대표님이 갚으라고 하셔서 갚으니까 DSR이 훅 살더라고요. 확 삽니다. 네, 신용대출 안 됩니다. 네, 차량 대출도 웬만하면 안 받는 게 낫고, 차량 대출을 꼭 받으셔야 된다면 요즘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채로 안 잡히는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그건 부채로 안 잡힙니다. 그거 확인 잘 하시고 슬기로운 대출, 금융 이용하시길 바랍니다.